모두가 굉장히 똑똑해지는 시대에 그렇죠. 이미 왔잖아요. 그렇죠. 뭐 같이 먹고 살 구멍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AI가 너무 당연하니까 오히려 나는 다른 거를 키워야지. 그러면 그런 자격증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AI. 뭐 그런 당연히 그렇게 되겠고요. 네. 학생들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AI 원래 그렇잖아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의미 있었던 시절은 네. 극초반이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이제 컴퓨터 당연해지면 없어지고 그렇죠. 이게 사용성이 편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AI 활용 능력 자격증도 생기겠지만 네. 그것은 일시적이겠죠. 기업에 AI를 도입을 했어. 네. 그런데 처음 신입들은 처음부터 AI를 쓰니까 AI는 정형화된 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응용해야 될 때 그렇죠. 그런 응용력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될 길인 거죠, 이제. 거기에 저는 이제 뭐 같이 먹고 살 구멍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신입들한테 원리를 가르치고. 왜냐하면 이제 신입들은 네. 대학생 때부터 요즘 과제 AI로 하잖아요. 예, 예. AI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못할 그렇죠, 수준이고 예. 거기에 우리 같은 시니어가 살아남을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 AI가 발전하기 전 예, 주니어가 그리고 여기 AI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이 예. 바로 앞으로 우리가 그나마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을. 새로운 일자리. 네. 근데 우리도 AI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원래도 일을 잘했고 예. 앞으로 근데 우리도 AI를 배워서 이제 그런 일을 모르는 주니어들에게 이제 훈수도 둘 수 있고 뭔가 꼰대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뭐 AI 꼰대 뭐 이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살아남는 길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역시 AI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AI를 잘 알기 위해서 혹은 여기에서 빨리 이제 트렌드를 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AI에 너무 의존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AI가 너무 편하죠. 사실 교수님이 과제 내줬는데 AI 쓰면은 뭐 극단적으로 5분이면 되는데 요즘에 코딩 과제. 근데 그걸 사람이 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미련한 거여가지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면은 그 손으로 푸는 제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존적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데 주니어 입장에서도. 근데 사실은 남들이 다 그럴수록 오히려 저는 다르게 준비를 하는 게 AI가 너무 당연하니까 오히려 나는 다른 거를 키워야지.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거. 왜냐면 그러면 또 자기가 회사 입사했을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죠. 얘는 AI에 의존적이지 않네? 유일하게 신입사원 중에. 근데 AI도 잘 다뤄. 예. 뭐 그런 게 이분만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또 시니어의 전략은 생존 전략은 나누지 말고 그럼 우리의 생존 전략 네, 그렇게 바꿔. 저의 생존 전략. 네. 네. 사실 저는 요새 좀 딸려요. 제가 딸린다는 걸 저도 느껴요. 딸립니다. 어디가 딸려요? 제가 이게 5년 전, 10년 전에 공부할 때랑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지금 유튜브 뭐 다 공개돼 있잖아요. 정보들이. 예, 예. 봐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저만 그런 거 아니군요. 트렌드를 못 따라가겠다. 아니 트렌드는 트렌드가 따라가는데 아니라. 예. 딱 그 정도인 거죠. 뭐가 나왔다.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건 아는데 더 깊숙이. 뭐 커서 나온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 예, 예. 근데 커서를 유튜브를 보고 예. 내가 그거 프로그램 깔고 예. 키고 뭐 책을 보고 예. 네.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의욕도 맞아요. 없고. AI가 요새 개발해 준다고 하더라도 비개발자인 제가 그거를 배워서 개발할 줄 아는 것과 원래 개발하시던 분들이 AI 다르죠. 배워서 하시는 것과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도 성장하지만 예. 그거 원래 하시는 분들은 더 성장할 그렇죠,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라리 예. 제가 원래 하던 거를 그렇죠. AI 공부해서 더 잘해지면 그게 더,잖아요. 앞으로 맞죠, 생존 맞죠. 전략. 그 자신의 강점인 부분 혹은 그렇죠. 잘하는 것들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쭉 키우는 게 더 키우자. 사실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AI다 해서 가는 것보다 네. 내 강점을 AI로 보완해서 확 극대화하자. 맞아요. 뭐 이런 정리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향 평준화의 시대가 온다. 네. 그냥 모두가 다 잘해요. 어. 예전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됐다면 이제는 그냥 제가 어쨌든 뭐 아마추어처럼이라도 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굉장히 평등하게 아프리카든 뭐 개도국이든 관계없이 컴퓨터만 있으면 예. 모두가 굉장히 똑똑해지는 시대에 그렇죠. 이미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예. 자기가 잘하는 거, 원래 잘하던 거를 집중을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튀지. 경쟁력이 있다. 네. 좀 그런 점이 참 슬퍼요, 어떤 면에서. 이건 대량 학습된 내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개인들이 자신의 강점을 찾는 데까지 혹은 진로를
찾는 데까지 이용을 한다면 이게 과연 강점인가? 내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참 반대의 이제 의견.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수준의 AI만 보더라도 이미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지난 역사상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을 학습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보다 똑똑한 거. 사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너무 슬프지만 진로 상담 제가 해주는 것보다 걔가 해주는 게 더 낫다고 봐요. AI는 사람이 만든 지식을 그것도 한두 사람의 석학이 아니라 전 인류가 지난 역사상 만든 엑기스 같은 지식만 공부한 애기 때문에 걔의 진로 상담은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 상담사 좋죠. 그런데 생각보다 AI도 이제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네네.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또 중요한 지점이 그 정도로 저한테 상담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 상담사를 만나려면 어떤 자원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대학생이 잘 감당할 수 그렇죠. 없는 돈을 내야 된다고. 네. 그분을 만날 뭐 시간이 없다거나 그분이 저한테 낼 시간이 없다거나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겠죠. 네. 근데 AI는 그런 점에서 아까 상향 평준화 차원에서는 얘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보편적으로 최상위의 사람 수준은 아니어도 제 주변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 대답을 줄 거거든요. 그게 모든 전 인류를 위해서 그 부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지점이에요.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람이 AI에 의존하게 되고 또 심지어 내 마음까지 내보이게 되고 내 마음이 조종당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지만 순기능이 분명히 너무 커서 또 그러네요. 모두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내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은 말벗이 생겨주고 24시간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네, 지불하지 않아도 그런 거로 인해서 위로받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거든요. AI 윤리 꼭 이제 그 AI 제품이 아니더라도 AI에 관한 윤리 이런 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그냥 뭐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뭐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진짜 막 빅테크들이 또는 석학들이 우리가 AI 개발을 동시에 멈추자 뭐 이런 주장도 하셨고 어떤 규제 같은 걸 일단 지금 워워하고 좀 모여가지고 규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발하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미 지금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연구기관들도 많이 있고 근데 결국 실현되지 못했잖아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도요.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거기 참여하겠어요. 자본이 걸렸는데 아무도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선택할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는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슬로우 다운 하긴 이미 늦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AI도 이미 지금도 막 공개는 안 돼 있지만 굉장히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이트에 가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한 사람만, 연예인 한 사람만 학습한 AI. 그럼 그냥 얘한테 뭐든지 시킬 수 있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모델인데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사이트도 있고 거기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미 모여서 재밌게 놀고 아주 음성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막으려도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나라에서 나서야죠. 나라에서. 이거는 뭐 그게 초국가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규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 회사 그거를 우리나라에만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라에서 규제를 못 해요. 네. 미국이 하면 중국에 밀리고 중국이 하면 미국에 밀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규제하려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또 밀리고 그러니까 또 아무도 못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직진인 것 같아요. 지금 AI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창의성이라든지 뭐 감정, 감성 이런 거. 무조건 있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데 네. 저는 지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미술관을 가요. 혼자 낮에. 아. 근데 어제 갔다 왔어요. 지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예술을 할 수 있죠. 예. 사람을 흉내내서. 그렇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 예. 행위예술을 할 수 있죠. 예, AI. 예. 근데 AI가 만든 창작물을 보고 느끼든 예.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보고 느끼든 네. 느끼는 건
저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고유하게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예요, 바로. 제가 느끼는 느끼는 거. AI도 느끼겠죠. 느끼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지금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그 감정을 주는 게 그거잖아요. 느낌. 그거 외에는 AI가 다 따라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사람을 배웠잖아요. 저는 창작물은 비슷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그리고 모든 전 인류가 AI의 조력을 받아 창작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만의 창작물인가라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그거의 사람의 의미는 뭐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느끼는 거. 난 느낀다. 난 지금도 느끼고 5년 뒤, 10년 뒤 AI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느낄 거거든요. AI 너는 못 느끼는데 난 느낀다. 그렇죠. AI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살아가지. 그럴 수 있겠네요. AI는 느낄 필요도 없는 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미술관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AI 입장에서 시간 낭비죠. 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하는 것들은 AI가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해서 수혜를 받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 건 축복이죠. 인간이니까 굉장히 좀 기쁘고 고무적이네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가 와서 되게 중요한 사업 영역이 이게 잘 들어야 사업 됩니다. 기회가 잘 들어야 됩니다. 감각에 있어요. 감각. AI가 도와주지 못하는 영역. 인간 고유의 네. 촉각, 뭐 시각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청각. 네. AI가 창작을 하겠죠. 흉내내서. 그렇지만 우리만 느끼니까 그 우리한테 특이한 경험을 줄 수 있는 AI가 도처에 깔려있는 세상에서 우리한테 아주 뭐랄까 신선한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모바일 지금 난리잖아요. 해킹돼가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AI가 뭐 해킹될 수도 있잖아요. 기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항상 나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해요. 이런 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막는 AI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네. 화이트 해커 뭐 이렇게 그렇죠. 나쁜 AI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걸 막을 수는 없고요. 근데 반드시 양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정상적인 자본은 양지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음성적인 자본이 몰리겠지만 사실은 여기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막는 AI가 개발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본이 이쪽에 모일 거라 결코 얘네만의 세상은 되지 않을 거다. 정말 사실 빅테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AI 보안 때문에 돈도 많이 쓰고 있고 제품들도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약간 뭐 저는 이렇게 양지를 조금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미 이렇게 긍정적인 AI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딱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신 분은 이런 AI에 대한 보안의 믿음도 있으시네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보안 회사가 그걸 만들 겁니다. 만들지 말라 그래도. 그렇죠. 필요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있잖아요. 음성적인 거는 못 하니까. 뭐 MSC 이거 하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AI 디펜스 보안. 네. 그럼 지금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진짜 힘들어요. 예, 너무 노력하잖아요. 제품을 만드는 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뭔가 없던 거를 기획해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사람을 모으고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든데 한 번만 잘 되면 되는 거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서 그나마 남아 있어서 이제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도 느끼죠. 점점 그런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남은 기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예전에 20대, 30대 초반, 뭐 중반 이렇게 할 때보다 이거를 반드시 잘 잡아야지. 그래서 또 좀 다른 거를 안 하고 저한테 온 요거를 아주 작은 문제를 집중하게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AI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일수록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인데요. 오늘 AI 시대에서 AI를 이끌고 계시는 표철민 대표님을 모시고 어떻게 AI를 잘 활용하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AI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꼭 AI 기술뿐만 아니라
AI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배운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철민 대표님. 감사합니다.